혹시 답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괜찮아요.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 저 답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당황하거나 뭐 찾아보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것만 써도 돼요. 이건 형성 퀴즈예요.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발표창을 수업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비뇨기 종양학 발표자 허준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나요? 자, 허준 학생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학생들도 잘 들릴 겁니다. 자, 네, 신장종물 등의 1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증례 1회 환자는 60세 남성으로 주소는 혈뇨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영증강 복부 CT를 찍어보니 넌 컨트레스트 상태에서는 신장에 균일한 음영이 관찰되었는 반면에 이제 컨트레스트 상태에서는 이제 어퍼 폴 측면에 조형 증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이제 어, 코로널 플레인에서 찍은 CT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널 매스가 발견된 상황에서의 CT 판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넨스먼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넨스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비나인 시스트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생각할 수 있고, 팻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지오 마이오림포마로 생각할 수 있고, 이넨스먼트가 많이 되어 있는 본 증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날 셀 캔서나 다른 이제 악성 신생물을 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하우스 필드 유닛 정도에 따라서 마일드 이넨스먼트와 비비드 이넨스먼트로 나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악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지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허준 어, 학생의 이 슬라이드를 제가 예, 선택한 이유는 이넨스먼트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하우스피드 유닛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CT상에서 조용히 증가되면서 얼마나 색이 더 하얀색으로 바뀌었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우스피드 유닛 넘버라는 HU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숫자가 원래 조용 증강을 하기 전보다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평가를 하면 인핸스먼트, 조용 증강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 자료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허준 학생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최지현 학생 이어서 발표할 겁니다. 케이스 1에 대한 건데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최지현 학생의 슬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허준 네, 학생은 오디오 꺼주시고 최지현 학생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같은 케이스라서 일단 이 CT 사진도 같고요. 일단 60세 남자가 혈류를 주소로 내원을 했고, 이 영상 판독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cm 정도의 크기의 시스틱 리전이 발견됐는데, 여기 이제 멀티노듈러 이넨싱 식 월이 발견됐다는 게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 신종물의 악성 조형 여부를 CT 스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류법 이제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카테고리 1에서 4가 있는데 일단 크게 구분지어야 할 거는 1, 2와 3, 4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형 증강 CT를 찍었을 때 컨트래스트 이넨스먼트가 없다면 카테고리 1과 2에 해당하고 있다면 이제 3 이상이 되는데 악성이 될 가능성은 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낭성 신종물이 카테고리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가 4cm이고 멀티노듈러 이넨싱 식 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3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3와 4 같은 경우는 서지컬 익시전이 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 증리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3와 4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진에서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를 잘 보지 못해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3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 3는 악성 가능성 50% 이상이기 때문에 서지컬 익시전 혹은 크기가 2cm 이하일 경우 이제 조직 검사 등의 스트릭 팔로우업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저희 케이스는 4cm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고령이라면 이제 partial nephrectomy 그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또 그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에탄올을 주입하여서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로우업을 해서 악성이고 신장암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나 그 방사선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말고 수술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게 전이까지 되었다면 이제 타겟 테라피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정정할 건 에탄올을 이용한 어블레이션 방법은 비나인 레날 시스트에만 작용을 하고 말리그런시 투머에서는 치료하지 않는 치료법이고요. 말리그런시 투머에서 그런 로컬라이징으로 이런 투머를 없앨 때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아주 고열로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에 또는 크라이오라 그래서 이렇게 냉동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부분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어블레이션은 악성 환자한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재훈 학생이 아마 같은 케이스인데 왜 지금 같은 케이스 계속하냐 그러면 지금 발표하신 최지원 학생하고 그 다음에 김재훈 학생하고 이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 3라 그랬지만 김재훈 학생 클래스 4라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클래스 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최지원 학생 오디오를 꺼주시고 그다음에 김재훈 학생 오디오를 네. 켜서 김재훈 학생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신장 종물 저 증례 원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게 네네. 학생 슬라이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낭성 신종물 악성 종양 여부 CT 스캔 분류법에는 일단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레날 시스틱 매스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CT 이거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악성 예후인자, 팔로우업 트리트먼트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3로 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 4로 보게 된 뭐 한번 볼게요. 그거는 먼저 비나인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시스트 안쪽에 에코가 없고 그리고 라운드하거나 오벌 쉐입 그리고 네. 샤프하고 띵한 포스티리어 월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비나인 시스트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예, 저도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비나인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두꺼운 낭종벽이 있고 그리고 조형 증강이 된 조형 증강경 그리고 조형 증강 그리고 연부 증강의 솔리드 연부 조직의 조형 포션은 증강이 여기서 있고 CT에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요거를 솔리드 포션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 포션이 이전 학생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요 표현을 보면 여기 솔리드 포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4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악성 가능성이 92.5% 이하의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스트릭트하게 팔로우업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고령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네프렉토미를 시행하고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을 고려합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직 검사는 레날 매스는 조직 검사를 잘 안 해요. 조직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바이옵시 과정 중에서 이 조직이 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그것 때문에 이 리커가 될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스틱 매스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아까 세션이 넘어가는 그 비밀번호를 0528로 했잖아요. 제가 그 비밀번호를 그새 바꿨어요. 그래서 14개로 바꿨거든요. 자, 14개로 집어넣어서 우리 응답을
모든 학생이 한번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 4개로 세션이 넘어가서 접속이 되나요? 혹시 되면 된다고 한 분이라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일 4개로 해주세요. 자, 이번엔 틀려도 되니까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우리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을까 봐 걱정해서 낸 게 형성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만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응답자가 나오면 이 응답을 보면서 이렇게 틀린 학생이 많은 문항에 대해서 저랑 오진 교수님이 이제 코멘트를 추가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갖고 마무리할 겁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이 응답 제출 누를 때까지 9문항인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35분, 총 36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 분만 더 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모두 응답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쳤고요. 자, 이제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할 거고요.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신장의 악성도를 분류해서 보스니아에서 조현 증강. 그러니까 조현 증강은 여기 보면 이제 2라고 적은 친구도 있고 이제 3으로 적은 친구도 있고 4라고 적은 친구도 있는데 조현 증강이 되는 건 3이에요. 3. 3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메저러블 이니스먼트라고. 그러니까 혈관이 생성돼서 그러니까 암은 신생혈관을 만들거든요. 신생혈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조영제가 들어가서 하우스피드 윗 넘버가 적어도 30 이상 상승되는 이런 상황을 메저블 이네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그레이드 3부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를 해줘야 되는 요거는 이 프레이티 드라이브드 그로스펙터랑 그 다음에 바스쿠라 엔도셀리아 그로스펙터 요 두 개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CG 이건 다 정답을 다 한 것 같고 일리아 컨두이트하고 요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오 교수님 네. 선별검사 얘기부터 예, 선별검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MRI 쓰신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통적인 전립선암의 선별검사로는 크게 두 가지 디지털 레트럴 examination과 PSA 검사를 선별검사의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가 뭐 요즘에 많이 앞으로 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MRI를 표준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만큼 MRI는 약간 아직까지는 디베이트가 있어서 실제로 선별검사로 바로 쓰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글리스에 대한 부분 다들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이에 대한 부분, 거기 전립선암의 글리스니 이게 보면 6점하고 7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코어는 사실 아마 여러 학생 선생님들이 스코어를 얘기하니까 스코어를 직접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출제할 때 생각한 것은 그냥 글리슨 스코어, 글리슨이라고 쓰면은 그냥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는 6점입니다. 표현되는. 네. 그 다음 갈까요? 그리고 전립선암의 전이가 잘 되는 병소는 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가능한지 아닌지를 볼 때 우리가 뼈 스캔 검사를 반드시 골 주사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본 스캔을 반드시 체크를 술전에 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우리가 곡소성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됐고 그 환자한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이제 클루는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답을 주신 것처럼 다른 치료법들 호르몬 치료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구제전립선 절제술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문제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구제전립선 절제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까 다른 증례에서 보셨듯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가 생기고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는 CRPC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은 방사선 치료 쪽으로 쓰신 분들을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환암에 대한 문제는 다들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오진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